좋아요, 구독. 자, 삼성전자의 회장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의 새로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삼성전자 회장으로 드디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확정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 7일에 이미 잠정 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좀 예방주사를 맞았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충격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매출을 둘째치고서라도 영업이익이 30% 넘게 급감했다라는 게 어쩌면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반도체 업황의 위험 신호들을 좀 실적에 고스란히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 반도체 업황을 먼저 놓고 본다라면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기반형 되어 있는 게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가 이전처럼 지금 뭐 6만 원 가까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전처럼 뭐 8만 원, 9만 원 이렇게 있었을 때에 이런 실적이 나왔으면 시장에선 쇼크로 받아들였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반도체 업황 안 좋아진다. 뭐 낸드, 디램 다 좋지 않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 22년도 초부터 해서 지수도 떨어졌지만 삼성전자 더 많이 하락을 했죠. 8만 원 정도에 있었던 주가 이 5만 원대 중반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들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좀 반영을 했고 주가의 최하단이 9월 말이었죠. 근데 이제 내년 3월 말 정도까지가 반도체 가격이 계속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2월부터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주가 반도체 특히 대형주들은 반도체 가격의 한 6개월 정도를 선행한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는 9월 말 정도가 얼추 바닥이고 여기서 반등을 하는 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반등에 대한 속도라든지 반등 타이밍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2분기에 어느 정도 가격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장은 좀 안정이 됐죠. 그런 모습들이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오늘도 뭐 좀 올라가지만 9월 말 10월 초 정도부터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는 2월부터는 좀 올라가고 시장도 진정됐고 실적 따져 보니까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 주가가 더 많이 하락을 했죠. 이런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10월 달 들어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와서 삼성전자의 실적만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크게 움직인 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주가가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도 크게 상승한 적이 없고요. 실적이 좀 나빠도 크게 하락한 적이 별로 없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반도체는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계속 발표가 되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돼 있고 점유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이다. 시장에 반도체 관련돼서는 예상치가 얼추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잠정 실적이 나오기 전에도 예상치에 대한 컨센서스를 내면 크게 바뀌는 부분들이 없어서 잠정 실적 나오는 날에도 시장에 대한 변동이 별로 없었는데 확정 실적이 나오는 날은 잠정 실적과 차이가 사실 있었던 적이 거의 없죠. 거의 비슷한 실적이 또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이든 확정 실적이든 실적이 나오는 날에는 변동성이 좀 적다. 다만 증권사 이런 컨센서스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가 주가의 추세를 반영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거시적인 환경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주가로 다시 돌아와 보면 실적 관련된 우려감은 주가에 기반형 좀 되어 있고 23년도 2분기 이후 뭐 디램이든 낸드든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10월 들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뭐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대외적인 환경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인데요.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판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10중 팔고 팔아야 되고요. 국내 시장을 산다 그러면 또 10중 팔고 삼성전자 사야 됩니다.
압도적인 시가총액 비중을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환경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환경이 우호적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년 2분기 반등도 예상이 되고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도 좋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위험, 지금은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나 이 사실은 주가에 뭐 거의 대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황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까라고 우려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상황이고 이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기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어닝 쇼크라고 할 법도 했는데 현재 주가가 그렇게 큰 반응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실적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들도 있었고 오히려 지금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장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모리 가격의 반등세도 한 2023년 이 즈음으로 지금 점쳐지면서 주가가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지금 대내외 경제 환경 자체가 참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대 회장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의 취임식과는 다소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이건희 회장이 1987년 12월에 회장직에 올랐을 당시에는 굉장히 취임식 성대하게 가지면서 제2의 삼성을 이어져 나가겠다. 이런 선언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재용 회장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미 회장직에 오르기 전부터 그룹 총수직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만 이재용 회장이 취임해서 뭔가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라는 게 제게에서는 좀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오늘 이재용 회장의 이 회장 취임 큰 영향이 없을까요? 우선은 회장 취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의 취임이 이전 이건희 회장의 취임과 다른 이유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본다라면 첫 번째로는 80년대와 90년대는 회장이 취임할 때는 주로 2세들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아빠에서 2세로 가는 이 시기에는 회장 취임식이 대체적으로 성대하게 치러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분위기가 좀 성대하게 치러졌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회장 취임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좀 좋지 않은 그런 눈길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취임을 상당히 눈에 띄는 정도가 좀 약하게 취임을 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이미 회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건희 회장은 이 첫째가 아니었죠. 근데 이재용 회장은 유일했습니다. 회장이 확실한 상황.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미 회장의 이 모습을 갖춰나가고 이미 확정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재용 회장의 취임, 모두 회장으로 취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시기가 금년이냐 내년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의 취임은 주가에는 사실은 큰 영향, 당장은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회장 취임했죠. 회장 취임은 조용하게 치렀지만 회장 취임한 이후에 무언가를 항상 이 대기업 총수들 보여줘 왔습니다. 이 보여줄 무언가 실적으로 보여주면 제일 좋은데 실적은 당연히 좀 잘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실적 외에를 놓고 외에 다른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대규모 투자 혹은 빅딜, 커다란 예전에 하만과 같은 이런 대형 회사를 이 M&A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회장 취임한 이유 당장 나온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긴 시간이 흐르지 않는 어느 정도 단기간 내에 이런 대규모의 투자라든지 M&A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런 투자나 M&A가 나온다라면 그런 때에는 주가에 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회장 취임 자체만 놓고 보면은 M&A, 회장 취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뭐 기업 총수가 왕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뭐 왕의 자리에 올라선 느낌이 드네요. 고 이건희 회장은 뭐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거의 뭐 회장직에 오르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던 분위기다 보니까 오늘 그렇게 크게 별다른 메시지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뭐 지금 이재용 회장 취임 소식이 주가에 아주 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내놓게 될 뭐 M&A라든지 좀 더 큰 결정들에 있어서 결단력 있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삼성이라고 하는 큰 배에 선장이 새로 뽑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 선장이 우리한테 보여주게 될 비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이 생기게 되는데요. 고 이건희 회장이 회장직에 오르면서 이 삼성의 많은 사업 중에서 반도체를 주요 먹거리로 낙점을 지으면서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회장직에 오르기 전에 최근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면 바이오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키워내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자,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럼 앞으로 이재용의 삼성은 바이오를 중심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반도체에서 아예 바이오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둥이 뭐 모바일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반도체라는 기둥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삼성에서는 반도체를 빼면 삼성을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반도체는 반도체 나름대로의 중요성과 시장 점유율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하면서 제2의 반도체를 바이오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의 바이오를 좀 살펴본다라면 삼성이 한 10년도부터 바이오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이 2세들이 물려받을 때마다 이건희 회장이 물려받을 때는 이건희 회장이 물려받고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이건희 회장의 사업은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에서 이어진 반도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재용 회장은 이 바이오였는데 2010년도부터 이재용 회장이 앞서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경영에 나오면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바이오를 회사의 미래 먹거리로 강조하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회장 선임을 앞둔 지난 11일에도 이재용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사공장 준공식에도 방문을 했고 바이오를 육성해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까지 드러냈었는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사공장은 생산 능력이 24만 리터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공장인데요. 이 사공장 건설에 2조 원 투자를 했습니다. 2조 원뿐만이 아니라 이 내년에 총 생산 능력 60만 리터까지 늘리면서 이 반도체처럼 초격차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5공장, 6공장도 건설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2032년도까지 바이오 사업에 7조 5천억 투자하겠다. 이런 공격적인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주력으로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캐파가 계속 확대가 되고요.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 1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또 기대해 볼 만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에서 1등입니다. 그럼 바이오에서 추가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든지 신제품을 개발하든지 이런 개발 쪽으로 좀 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바이오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도 여전히 좀 주력으로 삼으면서 바이오에 대한 이 지속적인 투자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이 삼성이 앞으로 좀 새롭게 더 키워볼 만한 사업이 있다면 어디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재용의 삼성에서 투자자들은 이 삼성그룹주 내에서 어디에 좀 주목하면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은 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를 SK 하이닉스랑 많이 좀 비교를 하죠.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우수한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삼성도 반도체 잘 가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훨씬 큰 이유를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삼성그룹은 이 반도체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삼성전자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 안에 반도체가 1등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두 번째로
휴대폰 모바일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디스플레이도 있죠. OLED 쪽에서 상당히 지금 실적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시가총액 4위에 우수한 이 전 세계 캐파 지금 1위인 이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삼성그룹은 포트폴리오를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더라도 우선은 삼성전자의 주식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반도체에 따라서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역시 반도체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지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바이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M&A입니다. 하만이 인수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하만이 한 9조 원 정도의 인수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미국 하만을 9조 원에 이 삼성전자에서 인수를 했는데 당시 국내 기업의 해외 M&A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하만이 이제 실적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만과 같은 대규모의 M&A를 삼성전자를 통해서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이 ARM에 대한 M&A를 시장에서는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암은 몸값이 80조 이상입니다. 삼성전자가 110조 원 가지고 있어서 암에 대한 인수, 현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을 가지고는 있지만 과연 그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암을 적극적으로 해서 모두 인수를 할지는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바이오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신규 M&A, 암과 같은 이런 신규 M&A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삼성그룹 관련주들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좀 총수 리더십이 부족했던 삼성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뭐 대규모 M&A 소식을 전하는 동안에도 삼성전자는 상당히 좀 침묵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신규 사업들 어떤 M&A가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종목 이야기 조금 더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6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또 6만 원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59,700원 선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 과연 삼성전자가 좀 어느 정도로 주가가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재용 회장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앞으로 좀 주가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삼성전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주가가 좀 올라와 줄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반도체와 바이오 적극적인 대규모 투자 지금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좀 반도체 쪽에서는 망설이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다른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보다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건 이 100조 원이 넘는 현금입니다. 이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앞서 나갈 수가 있고요. 이 신규 M&A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삼성전자 이 추가적인 성장 여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가격적으로 좀 놓고 본다라면 121선이 6만 원입니다. 6만 한 70원, 그러니까 6만 100원인데요. 6만 100원에 121선인데 이 이평선, 특히 121선과 61선은 지지선으로서도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저항선으로서도 상당히 좀 강력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일정 부분의 매물을 소화한 뒤에 여기서 뭐 혹시라도 오늘 뭐 얇지만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121선에서 일정 부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6만 원에서 매물은 좀 나오겠지만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 삼성전자에도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주가에 기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반도체 가격의 상승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지금 6만 원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121선을 돌파하고 나면 이전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67,500원을 중심으로 한 얇은 박스권 위아래로 한 25,000원 정도의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가진 65,000원에서 7만 원 정도의 이 박스권 가격까지는 충분히 회귀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